마항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 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마항탕부터 배우잖아요. 마항탕, 계지탕과 비교해서 의학인문에도 그죠? 이게 맥이 어떻고 유력하고 무력하고 이렇게 의학인문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한 거지. 상한론 조문 외우다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마항탕 한 번도 안 써본 의사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상에 실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한론이. 제가 볼 때는. 상한론은 어떨 때 쓰느냐? 자, 이 마항탕은 보통 이게 그냥 편하게 외가명, 표울, 긴장에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끝나는 처방입니다. 외가명, 표울, 긴장에 쓰는 처방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이 나머지 증상은 마항의 곤약이에요. 마항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사실 마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건실도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건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처방에 삼효탕, 환호탕이 들어있고 또는 마항감초탕, 계지감초탕에 들어있는 건데, 삼효탕은 마항에 감초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호흡기형 감기, 기침하고 우리가 기관지가 좁아져 있고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처방, 천식에도 쓰는 처방인데요. 환원탕은 흔히 말하는데 오늘날 보면 연탄가스 중독에 쓰는 우리가 급사할 때 이럴 때 쓰는 보통 마항탕은 연탄가스 중독에도 씁니다. 네, 응급약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정신을 돌려주는 약이라는 뜻인데 마항감초탕은 약간 건실한 사람의 어떠한 부종에 쓰는 약이고요. 계지감초탕은 약간 건실도가 좀 떨어진 사람의 심장에 불안 초조하거나 이럴 때 모심증에 쓰는 처방인데 어떻게 보면 계지탕에는 계지감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 쓰는 불면의 일종의 강심제로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항탕에는. 마항탕은 열은 있는데 피부가 감기에 걸려서 이분이 건실한 사람이에요. 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육이 경직이 되고 긴장되니까 당연히 열이 날 거예요. 열이, 그죠? 발열이고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감기가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마항탕 쓸 환자 의외로 없습니다. 한 해는 올 정도가 대부분 약국가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두터운 태음인들, 보통 이 분들, 사실은 건강한 분들은 한의원 잘 안 오잖아요. 이 처방 쓸 분 자체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 데서 마항탕을 쓸 일이 별로 없네요. 옛날에야 한의원밖에 없었으니까 쓸 일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는 상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마항탕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처방은 땀이 없으면서 고열이거나 피부가 일단 두터운 분입니다. 건실하고 두터운 분이고 폐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열이 많죠. 평상시에 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땀이 없으면 병입니다. 이건 열이 나요. 그때 땀이 많이 흘려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우나 같은 거 하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열을 내주니까 좋은 거예요. 인체는 땀을 통해서 해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서 건실한 태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육형이고, 또 맥도 아주 이제 힘 있고 유력하고, 소화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기도 안 와요, 이런 분들. 근데 갑자기 좀 바이러스 침입했거나 여러 성기원에서 무리하거나 과로했을 때 보통 태음이거나 이런 건실한 사람이,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마항탕은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건 쓰면은 대부분의 사이드가 납니다. 이걸 굳이 옛날에서는 구분할 때는 맥을 갖고 유력 무력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죠? 상한증이냐 상풍증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개별 생리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마항탕을 써야 될 분들이냐, 계지탕을 써야 될 거냐, 이 경우가 나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한 게 체질의학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소음이 경했던 계지탕증이 많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꼭 태음인한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 건실한 태음인. 양인 소양인한테 쓸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어쨌든 약간 두터운 소양인이 나이가 들면 태음인화가 되거든요. 약간 살점도 생기고 옛날보다 배도 나오죠. 그럴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두터운 피부가 수축되고 땀구멍이 좁아진 상태가 긴장돼서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올 때는 통증 또는 호흡기가 충혈되면은 인체는 외부에 찬 공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충혈되면은 점막이 붓습니다. 그래야 폐가 손상이 안 되기, 폐렴이 안 오고 하기도감이 안 오기 때문에 방어 기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지면 뭐예요?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침을. 그래서 가리 때문에 기침도 하지만 이거는 가려움보다는 기침을 하고 좁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항탕의 그 뜻을 그래서 기관지 천식에도 쓰고 기침에도 쓰고 막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과민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발열무한 전신통 고열형 열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열이 많이 뜨고 뭐 감기 뜨고 또 몸이 무겁고 연탄가스 중독에도 쓸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건실한 사람을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실한 사람을 쓴던 건실한 태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례,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증례들이 저약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희 학회가 이 증례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 학회인데요. 처방을 증례를 잘 내기 어렵잖아요. 임상가들이 그죠. 그러니까 후학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떨 때 너무 좋더라. 이한 23세 여학생인데 감기 걸리면 못을 올 때 살짝 통증이 있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고열이에요. 젊기도 하고 사지가 무력하고 땀은 안 나요. 표실증이라고 표현하는 전신근육형 감기예요. 근육형 감기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고열도 나고 신체통이 있으니까 약간 건실한 뭐 이때 쓸 수 있는 처방이 마항탕, 후배 세방에는 구미마항탕도 쓸 수 있고 또 인삼패독산 약간 소양경향을 쓸 수 있고 음인경향이라면 오족산을 쓸 겁니다. 음인경향 약간 개마강판탕이 들어있습니다. 오족산에는 이중탕 계통방에 또 개마강판탕 또 마개원 같은 처방이 다 급성기 근육형 감기, 몸살 감기 다 쓸 수 있는 처방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은 약간 건실한 보통 표실증이라고 보고 마항탕을 한참만 썼더니 마항탕 복용 후에 약간 호피가 났는데 일단 발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신 통증이 빨리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방이 됐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증례입니다. 마항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항탕은 형체 긴장이고요. 외강염 긴장 표울의 기초 처방입니다. 마항탕을 알아야 달근탕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항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나중에 이 마항에 들어간 처방, 뭐 대청룡탕부터 시작해서 여러 처방들이 있어요. 실증에 쓰는 처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항탕은 전체 처방, 기초 처방이라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발열무한 전신통, 고열형 감기, 오풍기침, 신중에 쓰는데 연탄가스 중독에 쓰는데 핵심은 약간 태음인 경향인 분들, 약간 살짝 두툼한 분이 체열의 중 또는 중 이상, 건실한 분이 도움이 되고 거꾸로 말하면 피부가 얇고 연약하거나 헌행하거나 또 이 마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에페드린이 들어있으니까 불안 초조하게 할 수 있어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못 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창기운, 과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피부가 이제 수축이 되면 땀구멍이 좁아지게 되죠. 이게 겨울에는 땀구멍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호흡기가 충혈되고 기관지에 좁아져서 또 과민돼서 기침도 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천식처럼 나오기도 할 때 그때 쓰는 처방이 마항탕입니다.